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주부로 딸아이 하나와 남편 셋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는 시댁과 완전히 절연한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간혹 시댁과 절연한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던데 다행히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다지 효자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 덕에 늘 저의 편에서 생각해주는 남편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댁과 절연한 건 복잡한 이유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도와드리라는 저희 친정엄마의 선의를 오히려 이용하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흔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시댁과 절연하면서 옛말 하나도 틀린 거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머니에게 1등 며느리감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친정에서는 제가 장녀에다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귀한 딸이지만 집안마다 각자의 기대치가 다르고 그걸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어머니가 아들이 좋다는 저와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기대에 못 미쳐 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그때만 해도 어머니에게 남편이 그럭저럭 잘했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도 결혼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하겠다며 어머니 간섭을 차단했다고 서운하다는 듯 말씀하시며 둘째인 남편은 자기 말대로 며느리감도 선택할 줄 아셨답니다. 어머니에게 우리 남편이 마치 아들 같은 딸이었다고 해요.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무뚝뚝한 아주버님과는 달리 남편은 어머니께 자주 연락도 하고 찾아가며 살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남편에게 유난히 애착이 크셨죠. 그런데 결혼 후부터 어머니는 저를 향한 불만을 점점 자주 표출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우리 선호는 결혼해도 한결같이 엄마한테 잘할 줄 알았더니 어쩜 결혼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네. 사춘기 때도 안 그러더니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다 너 때문이지 싶다. 여자한테 푹 빠져서는 이제는 엄마가 해달라는 것도 없는데 신경도 안 쓰고 말도 잘 안 하다니 아들 키워놔야 소용없다는 말이 딱이네. 어머니도 참 그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아직 신혼이라 그런 거니 이해해 주세요. 혹시 서운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죠. 옆구리 찔러서 받는 억지오다가 뭐가 좋다고. 됐다. 우리 아들보다 한참 모자란 너지만 내가 그렇게 보태고 챙겨서 나무람지 않게 결혼시켰는데 서운한 건 어쩔 수 없구나. 저는 다른 것보다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특히 한참 모자란 저를 아들에게 모자라지 않게 보태서 결혼시켰다는 말이요. 물론 아들이 결혼 후 아내를 더 챙기게 되면 부모님이 서운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매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제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어 둘의 관계를 망친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운함에서 나온 말씀이라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씀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그 톤도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머니 만나는 게 불편할 수밖에요. 게다가 저를 유독 좋아했던 남편도 어머니가 저에게 까칠하게 구시는 건 못 참아 했습니다. 그러니 더 어머니와 남편 사이가 평행선을 그었던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이러신 데에는 저 결혼할 때부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시댁이 친정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 시댁 같은 경우는 다른 집과 달리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께서 경제적인 수완이 훨씬 뛰어나셨고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신 덕분에 집안 형편이 넉넉했죠. 처음 시어머니 뵈었을 때 딱 복부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주도 면밀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평가하는 그 날카로운 시선. 겉으론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그 안에는 제가 눈에 들만한 사람인지 저울질하는 느낌이 가득했달까요?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는 시어머니의 기대를 맞추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드레스부터 예물, 혼수 준비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썰미도 남달라서 웬만한 거 눈에 차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 예물에 대해 상의드렸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셨죠. 너희 친정에서는 예물 준비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우리 집은 좀 다르게 해왔는데 나는 그래도 너희가 준비한 걸 존중할게. 하지만 말이야, 이왕 하는 거 우리 집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서로 체면이 서지 않겠어?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말하는 수준이란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더 애썼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도 내심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이 높다는 건 상견례 때 이미 단번에 알아차리셨거든요. 그날 시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자꾸 은근히 우리 집안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엄마는 그걸 놓치지 않고 보셨던 거죠.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돈 걱정 말고 어머니 뜻에 맞춰드리라고요. 엄마가 가만 보니 김서방 어머니가 눈이 아주 높더라. 너 결혼 준비 잘해야겠다. 괜히 뭐 부족하다고 하면 네가 상처받잖니. 엄마가 부족하지 않게 도와줄 테니까 혹시 너 준비한 예산에서 모자라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꼭 엄마한테 의논해. 알았지? 아, 엄마. 너무 걱정 마. 어지간하면 내가 모은 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 시집가면서 엄마 아빠 등골 브레이커 되긴 싫어. 등골 브레이커라니? 너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여태껏 안 쓰고 안 놀고 모은 돈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우리 집이 너 하나 해주고 싶은 거 못할 정도로 없는 집 아닌데 뭐가 걱정이니? 엄마의 표정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우리 친정이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던지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친정엄마는 딸을 위해 무척 애쓰셨어요. 시어머니의 기대에 맞추려고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엄마에게 참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예단할 때도 어머니가 따로 목록 주신 거에 더해 친정엄마가 더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너희 시댁에서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엄마가 너희 시어머니 바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썼어. 아쉬운 소리 듣지 않으려고 말이다. 괜히 돈 아끼려다 우리 딸 시집 보내면서 책 잡힐 수는 없잖니. 그래도 다행히 우리 쪽에서 준비한 건 네 시어머니 눈에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저 역시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에 어떻게든 시어머니께 흠잡히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시댁에서 더 많이 보태주신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 비용도 그렇고 혼수나 예단 준비는 우리 쪽에서 한다 쳐도 집이며 큰돈 들어가는 일에는 시어머니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넌지시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늘 신랑 잘 만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주변에 아들 장가 보낸 집 다 비교해봐도 너처럼 신랑 잘 만나는 며느리는 없더라. 얼마나 좋으냐? 남편 인물 좋아, 대기업 다녀서 돈 잘 벌어, 학벌 좋아. 내가 돈 들여서 키운 아들 너한테 이렇게 주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쪽에 신경 좀 써야 할 거야. 결혼은 두 집안이 함께하는 거니까 균형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니? 네? 아, 네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뭐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쩐지 항상 우리가 더했다는 시댁의 태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어쨌든 결혼할 때 우여곡절 끝에 신혼을 시작했지만 그 시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와의 사이에는 꽤나 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 남편이 딸 같았던 아들에서 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어요.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유독 저에게 고약하게 굴었던 시기였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댁과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한 서운함 이상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도 그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제가 시어머니의 이유 없는 트집과 간섭을 받을 때마다 남편은 중간에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다 점차 저를 편들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시어머니가 무슨 이유에서든 또 저를 타박하시던 중 남편이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어머니 말에 말대꾸하거나 토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으로 보였나 봅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시고 우리 집사람 힘들게 하시면 저 어머니 댁 자주 오는 거 힘들어요. 뭐? 너 지금 엄마한테 그걸 말이라고 해?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처음부터 배우려면 싫은 소리도 듣고 하는 거지. 그 꼴도 보기 싫다 이거니?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제발 부탁 좀 할게요. 엄마 이러실 때마다 집사람 보기 민망해 죽겠어요. 엄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셔야 아들도 잘하는 겁니다.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평소 순하고 살가운 아들이 이렇게 반박하는 걸 본 적이 없으셨던 거죠. 저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줄 몰라서 놀랐고요. 그 후로 남편은 조금씩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운하셨겠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고 종종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저를 더 우선시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멀어져 갔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치사하게도 결혼할 때 우리에게 집을 얻어주신 것, 저에게 해주신 값비싼 예물, 그리고 제가 예단을 허술하게 해왔다고 계속 들먹이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기만 한 사람인 양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집안 배려해서 남들 눈에 모자라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쓴 줄 알아? 너 알다시피 집도 그렇고 혼수도 네가 해온 거에 내가 보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엄마를 홀대하면서 서운하게 할 거니? 이럴 때마다 남편은 제가 어머니에게 뭐라 말하기도 전에 먼저 참지 못하고 발끈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홀대는 무슨 홀대를 했다고 그러세요? 게다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세요. 결혼하면 당연히 우리 가정이 우선이죠. 형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저랑 우리 집사람만 왜 유독 못 살게 구시는 건데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결혼할 때 얘기를 들먹이냐고요. 집 해준 게 그렇게 아까우시면 이 집 팔고 어머니 돈 도로 드릴게요. 그럼 얘기 이제 안 하실 건가요? 남편이 이렇게 나서서 강하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나셨고 저는 그 중간에서 정말 안절부절 못했어요. 괜히 또 불똥이 나한테 튀겠구나 싶으면서요. 남편이 나를 지켜주려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어머니에게 반발하지 말라고 좋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고맙긴 했지만요. 그래도 제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는 조금은 수그러드셨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못마땅해도 손주는 예쁘셨는지 유일하게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았던 시기가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아이 낳고 나서는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느니 하시며 저를 못살게 구셨지만 신혼 초에 비하면 참을만 했달까요? 그렇게 그럭저럭 시댁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시댁의 경제적인 위기 소식이 난데없이 날아들었던 겁니다. 저는 시댁이 풍족하게 잘 사는 줄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화장품 공장까지 운영하시며 한때 부유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시어머니가 최근 경영에 실패하면서 자금난에 집까지 잃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제가 걱정할까봐 저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남편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하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마 사업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망해먹은 것 같아. 어찌어찌 가지고 계신 아파트도 전세 낀 채 팔고 상가까지 처분하셨는데 감당이 안 되나 봐. 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어머니가 혼자 그동안 대출 많이 받아놓으신 모양인데 아마 부동산 처분하면서 일부는 갚았지만 남아있는 돈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 집도 경매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래. 남편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중심적이고 본인 생각만 옳다고 하시는 고집은 있으셨지만 어찌됐든 집안의 중심을 잡으며 강하게 이끌어오던 분이라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도움을 받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만큼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대강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 거주하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가보다 낮게 낙찰되겠지만 8억 정도는 채무가 해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비워야 할 때쯤 남편과 아주버님이 돈을 합해 거처를 마련해야겠다는 의논까지 끝마친 상황이었는데요.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친정에도 몇 번 시댁 상황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걱정하시던 친정엄마가 얼마 후에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시댁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너희 시댁 지금 많이 어렵다면서 어찌 집 문제는 해결된 거야? 경매 넘어가면 당장 집이 제일 문제겠구나. 아무래도 그렇겠지. 나야 뭐 어찌할 바 있나. 아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다 저지른 일인데 본인이 수습하셔야지. 너희한테 부담이 아무래도 가겠구나. 한창 돈 모아야 할 때인데. 참. 엄마가 마음이 좋지가 않아. 너희 시아주버님은 김서방보다 수입도 적고 애들도 둘이나 있다며? 얼마나 걱정이 많겠니? 엄마가 뭘 그런 걱정까지 해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셨으면 나도 더 신경 쓰고는 싶은데 엄마, 나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내키지가 않네. 그냥 신랑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려고. 예,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도리라는 게 있지 않겠니? 어찌됐건 너 결혼 생활 처음에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시댁에서 도와주신 거잖아. 엄마가 몇 날 며칠을 생각해도 도저히 나무라라 못할 것 같아서 너 오라고 한 거야. 김서방이 들으면 거절할 게 뻔해서 너만 조용히 부른 거니까 엄마 말대로 해. 엄마가 뭘 도와주시려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저는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영향이 올 게 분명하다며 우리 부부 결혼 생활을 염려하셨고 시댁을 도울 생각을 하셨어요. 엄마는 당장 시부모님의 거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엄마가 마침 전세 놓은 아파트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남부 쪽 수도권 도시긴 했지만 역세권인데다 두 분이 사시기에는 편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는 고집을 부리시면서 이내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엄마를 몇 번 만류했지만 이미 엄마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터라 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결국은 친정엄마와 함께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무척 초췌한 상태였어요. 늘 풀착장한 모습만 보다가 저도 그런 어머니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왔을 때도 미소 대신 한숨으로 저희를 맞이하셨죠. 아이고 사부인, 하필 이렇게 힘들 때 얼굴을 보자고 하시고.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여러모로 편치를 않습니다. 저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들 이렇게 힘들어지다니. 내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겠죠? 요즘 같아서는 아주 죽을 맛이네요. 시어머니는 참담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친정엄마는 차분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힘드신 건 이미 얘기 들어서 잘 압니다. 저도 소식 듣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왔습니다. 힘든 시기에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딸 가족일 텐데 저도 이 일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네? 사부인이 우리를 돕겠다니요? 대체 무슨 도움을 주시겠다고 오셨는지. 당장 경매 넘어가면 지낼 곳 없기도 돈이 마땅치 않다고 들었어요. 마침 제가 도와드릴 여건이 됩니다. 엄마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상당히 놀란 듯 했습니다. 죽는 소리를 하셨지만 친정엄마의 도움을 바라고 하신 소리는 아니셨을 텐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는 엄마 말만을 믿고 잠시 할 말을 잊으신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 듯 머뭇거리셨지만 곧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하긴 제가 도움을 마다할 처지가 아니긴 하죠. 어쨌든 고맙네요, 사부인. 이렇게 와서 집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그동안 며느리를 속상하게 한 것도 많은데 미안해서 어쩌죠? 그래도 내가 딸처럼 여기고 가르친 걸 사부인은 이해하시는가 봅니다. 그럼 저도 염치 없지만 사돈댁 도움 좀 받겠습니다. 염치 없다니요. 그리 생각지 마세요, 사부인. 일단 당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지낼지 걱정은 일단 덜어두세요. 엄마는 어머니에게 마련해 주시는 집 위치도 알려주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했던 친정엄마 도움에 고마워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저의 노파심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동안 본 어머니는 남에게 도움을 주실 때는 늘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고 본인이 은혜를 베풀었다 생각하시면 무리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분이시거든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어찌 틀리지를 않는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에게 경악할 만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오갈 데 없어진 시부모님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한 게 엊그제인데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엄마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할 말이 있다시며 보자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랑 같이 시댁에 가자고 하셔서 엄마를 모시고 갔죠. 어머니는 처음에 우리 친정엄마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던 날에 근심 가득한 얼굴이 아니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큰 결심한 덕에 애들이 마음 편해졌다면서요. 고맙다는 얘기로 시작했지만 어쩐지 대화를 나눌수록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본색을 드러내시는 말을 하시더군요. 사부인, 실은 제가 빚이 좀 많아요. 이 집 경매 넘어가도 못 갚는 빚이 수억입니다. 원래가 사업이란 걸 하면 다 빚으로 굴러가는 법이거든요. 어차피 다 엎어진 마당이니 저는 이참에 한 번에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했네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운 듯 말을 꺼냈지만 감춰진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의도를 알아듣고 말을 막으려는데 친정엄마만 무슨 소린가 하셨죠. 한 번에 해결하다니요? 사부인, 제가 거처를 마련해드리면 어찌 다른 빚을 갚을 여유가 생기신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일단 이것부터 좀 보시겠어요? 어머니는 이리 말씀하시며 웬 서류 뭉치를 엄마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들여다보는 우리 엄마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서류 보셨으니 이해가 좀 가시죠, 사부인?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제대로 도와주시죠. 지금 보시는 그 서류에 있는 제 다른 빚까지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해요. 어찌 가능하실까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류를 본 순간 저와 엄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엄마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고 이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사부인 빚까지요? 제가 그 정도까지 감당할 여력은 없습니다만 지금 들은 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사부인, 거처 마련해 드리는 일이 저한테는 최대치라서요. 엄마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 하시면서도 좋게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엄마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부인, 그리 단박에 거절할 일이 아니신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보태줬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쪽이 훨씬 더 많이 보탠 거 기억하시죠? 저는 욕심 다 버리고 며느리 받아들인 거예요. 이참에 그때 준비 갚는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 도와줄 거면 그때 보탠 금액 차이도 좀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예단도 얼마나 허술하게 해왔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보다 엄마는 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황당했던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를 대신해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결혼할 때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해도 지금 상황하고 연결짓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으세요. 저희 엄마가 도와드리라는 마음으로 집도 해주신다고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 빚까지 떠안으라고 하시다니요. 그것도 수억대 빚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니? 네 시집이 이렇게나 힘든데 집 하나 도와주는 걸로 끝내겠다는 거야? 막말로 그 집을 내 명의로 주는 것도 아니잖니? 나는 지금 집도 집이지만 빚 해결이 더 급하다 이 말이야. 하지만 사부인이 사업하면서 진 빚까지 우리더러 떠안으라는 건 도리가 아니죠. 엄마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했죠.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아들 결혼할 때만 해도 사돈댁 조건이 별 볼 일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 기회에 그걸 보상하자는 셈 치자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도와줘야 한다고 먼저 말한 건 내가 아니라 사부인 아니었던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조금 전에 엄마가 읽어보고 내려놓은 대출 서류를 어머니에게 무리하게 던지듯 내미셨습니다.
모욕적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신 친정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당당한 표정은 여전했고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친정엄마는 단호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건 아니죠. 내가 딸을 결혼시키면서 부족한 게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려고 도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부인이 예뻐서 도우려고 했겠습니까? 다 우리 딸 편하게 살라고 마음 쓰는 거죠? 어찌 그런 것도 모르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엄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러시는 겁니다. 사부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그 빚이 어디 나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까? 내 말대로 안 해주면 아들 결혼시킬 때 한 맺힌 거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여전히 서류를 가리키며 뻔뻔하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손이 번쩍 들리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도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후려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을 감싸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도 놀라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된 도리로 돕겠다고 했더니만 은혜를 원수로 갚으시네요. 어쩜 이렇게 못된 협박까지 하시는 건가요? 이런 걸 억지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 빚을 떠넘기고 우리 딸 결혼 때 부족했던 걸 보상하라니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한 대 맞고 끝내는 걸 다행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그 충격에 뺨을 감싸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순간 고요해졌고 친정엄마는 차가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 집안 시집 와서 이런 취급받을 이유가 없네요. 아무리 사이가 예뻐도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쓰나요? 나를 우습게 보셨나 본데 나요. 우리 딸 그냥 이혼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인연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 우리 딸에게도 우리 집안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이걸로 끝입니다. 엄마는 저리 말씀하시며 시어머니가 내민 서리를 탁자 위에서 집어들어 찢어버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자리를 떠나려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강성인 모습만 보이던 시어머니였기에 차마 엄마처럼 강하게는 못했지만 엄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로 시댁을 나가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욕과 함께 흥분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와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 결혼 생활 힘들지 말고 잘 지내길 바라서 참고 도와주려 했는데 너희 시어머니 이번 행동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어떻게 그리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니?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건 선을 넘었어. 김서방은 도와주는 줄 알고 마음 편했을 텐데 어쩔 수 없지. 네가 잘 얘기해라. 걱정 마, 엄마. 나도 이렇게 모욕당하면서 시어머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어. 세상천지에 사돈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려는 사람이 있겠어? 시어머니가 자기 복 발로 찬 거지 뭐. 김서방도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할 거야. 너 설마 엄마 간 뒤로 시어머니한테 또 찾아갈 건 아니지? 이 정도면 얼굴 안 보고 살아도 아무도 뭘 안 하니까 아무 걱정 말어. 엄마, 나도 자존심 있지. 내가 아까 시어머니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저는 그날 일을 퇴근한 남편에게도 이 상황을 이야기해야 했고 남편 역시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던지라 어찌 나올지 걱정되었죠.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쩌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당신 부모님 당장 지내실 곳 해결해드리기로 한 약속은 못 지킬 듯해. 실은 오늘 엄마랑 당신 어머니랑 엄청 큰일이 좀 있었거든.
저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자초지정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엄마 뺨 맞은 사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제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하셨네. 나도 이제는 감당 불가다.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그리 만족을 모르시고 욕심이 많으신 거야? 장모님한테 엄마 빚까지 다 갚으라고 했다고? 내가 다 창피하다.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엄마 대신 장모님께 내가 당장 사과드릴게. 남편은 화가 난 듯 손을 주먹으로 쥐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힘들었겠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내가 확실히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더 이상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무리한 요구하는 건 나도 용납할 수 없어. 우리 엄마 때문에 정말 미안해, 여보. 장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려고 한 건데 이런 기회를 날리고. 엄마도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남편의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 문제로 남편과 부모 자식 간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그날 우리 부부 대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에게 전화해서 우리 친정엄마와 제 욕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셨어요. 어머니 말을 들은 남편은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가 그리 급한지 다음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며 찾아오셨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문을 열어드렸죠. 어머니는 다짜고짜 집에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는 말부터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와 어머니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충분히 힘든 거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심하셨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도와주려는 사람 마음을 그딴 식으로 내치는 분이 정상이냐고요.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한테 남은 빚도 다 청산해달라고 했다면서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놀란 듯 했지만 곧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 네 엄마가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 모르는 거냐? 너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너 결혼할 때 엄마가 어찌했는데 내가 그 정도 요구도 못한다는 거니?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우리 집사람 결혼시키면서 나중에 빚으로 청산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아예 저하고도 오늘 다 청산하시고 앞으로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네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 지금 엄마랑 영 끊겠다 이거야? 엄마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네 형이나 너나 아주 똑같구나. 내가 아들 둘을 다 잘못 키웠구만.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네가 부모랑 안 보고 살면 어디 인생 잘 풀릴 것 같니? 그동안 엄마가 베풀어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나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엄마, 부모가 자식 먹여주고 키워주는 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예요. 저는 평생 엄마 말, 그 말 듣기 싫었다고요. 이제 엄마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 말 책임지세요. 저도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같아서는 안 보고 살고 싶네요. 남편과 어머니 싸움에 저는 끼어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의 인연을 끊은 후 남편과 저는 한동안 소식도 듣지 못했고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저 역시 말을 안 하고 참아왔지만 그동안 어머니 구박에 지쳐있던 마음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고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래도 뭐랄까요? 저는 남편이 엄마와 절연한 것에 대한 부채감이 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내가 그동안 참 많이 미안했어. 그동안 애 낳고 살면서 당신 마음 고생할 때 내가 아무리 편을 들어줘도 당신 힘들었지? 그때부터 아예 보고 살지 말았어야 하나 봐. 이번에 부모님한테까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줄은 몰랐어. 당신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해해줘서 고맙고 나한테 혹여라도 미안한 마음 전혀 가질 것 없어. 알았지? 남편은 그동안 시댁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나를 위로하듯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한결 마음이 편하네, 여보. 당신도 마음고생 많았지? 어쨌든 당신 어머님 일이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아들돌이는 해도 괜찮아.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글쎄, 당분간은 나도 골치 아파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마 어머니도 자기 살 길은 마련해 놓지 않으셨을까 싶네. 아버지도 계신데 뭐. 앞으로는 우리 둘이 더 열심히 살자. 내가 더 신경 쓸게. 남편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대부분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기 식구한테 못하면 마누라도 내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상황이 일단락된 후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친정엄마를 찾아가 남편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엄마가 마음 써주신 일은 인사를 해야겠다는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부부를 보며 미소 지으셨지만 얼마 전 시어머니와 겪었던 일을 떠올리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 둘이 잘 지내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만 그날은 정말 내가 못 참겠더라.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그 정도까지 나서야 할 일은 아니었는데. 김서방, 자네한테도 여러 가지로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여러모로 제가 부족한 탓이죠. 아무튼 앞으로의 일은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장모님. 저도 엄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안 하셨으면 아마 나 평생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엄마 덕분에 이제 우리 둘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도 이제는 미안하다는 생각 말고 편히 지내세요. 엄마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으며 잠시 침묵하시더니 저와 남편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하련다. 나야 니들이 의지하면서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제일이지. 엄마는 그걸로도 충분해. 그 후로 시댁의 소식을 들을 일은 거의 없었지만 남편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시댁이 결국 집이 넘어가서 시아주버님과 합가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갈등이 눈으로 안 봐도 뻔히 예상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솔직히 시어머니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는 강하고 당당하게 집안을 이끌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절연하고 지내는 게 저희 친정엄마 마음에도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나 갈등 속에서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으니 맞는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가끔 연락을 하신 건 알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을 때도 있지만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한 선택이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늘 저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